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SK가 EU가 추진하는 양자키 분배기 추진 프로젝트에 무려 1위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EU 산하 양자 플래그십 조직이 운영하는 오픈 QKD 프로젝트에 QKD 1위 공급사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IDQ가 양자 정보통신의 글로벌 패권을 잡은 건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분야는 아니죠. 그래서 뉴스가 또 언론에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인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양자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 패권 전쟁은 핵전쟁 수준으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U는 이 분야에 벌써 1조 3천억을 넘게 쏟아부었고, 미국은 1조 4천억, 중국은 EU와 미국이 이 합한 금액, 그러니까 2조가 넘는 이 금액, 2조 7천억이 넘는 금액보다도 훨씬 그것을 상회하는 투자 규모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없이 글로벌 패권을 잡고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셔도 방향성이 있어서 틀리지 않죠. SK는 이 양자 분야에서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기술을 축적하더니 작년에 스위스 세계 1위 양자 암호통신 기업이죠. IDQ의 주식을 50%를 700억 원 상당의 인수를 하고 SKT의 기존 사내 양자기술연구소 퀀텀 테크랩과 IDQ의 연구 조직을 통합해서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의 IDQ 사업소를 전진 배치하면서 글로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양자 사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패권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SKT와 IDQ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결국 EU 프로젝트의 수주를 성공하면서 실질적인 발걸음을 또 한 걸음 걸었다, 실질적인 패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QKD 프로젝트는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노키아, 유럽의 그 지역 통신사들이나 현지 연구기관, 대학 등 총 38개 회사라든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그 중에서 SKT와 IDQ가 이 38개의 참여사 중에서 가장 많은 구간에 QKD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스페인의 마드리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이런 유럽 주요국 14개 구간, 즉 한 구간에 100km 정도로 보면 되니까 1,400km가 넘는 구간에 IDQ가 양자 시험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즉 보통 한국 정부, 한 나라의 정부가 밀어도 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뜨는데, 바이오 같은 거 저희 정부가 많이 밀면서 코스닥이 엄청 올라갔었죠. EU라는 세계 조직이 밀고 있는 이 양자 R&D 분야에서 SK텔레콤과 IDQ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자 정보통신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자 컴퓨팅 분야와 양자 암호통신 분야, 요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무리 복잡한 연산도 단시간 내에 풀어내죠. 반대로 양자 암호통신은 방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해킹을 막는 보안 솔루션으로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면 양자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을 최소 단위의 비눗방울처럼 미미한 자극에서도 그 상태가 계속 변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런 양자의 민감한 특성을 활용해서 제3자의 탈취 시도를 무력화하는 암호키를 만들고, 이를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동시에 나눠주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분야에서 SKT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QKD, 이 양자키 분배기는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에 위치해서 통신망으로 양자를 주고받으면서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키를 만드는 것이죠. 양자 난수 생성기는 암호키를 만들기 위해서 패턴이 불규칙한 랜덤 넘버, 즉 난수를 생성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에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 기술이 가격적으로 상당히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이 보안에 따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는 당연히 최대 보안 기술인 이 양자 기술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갑자기 자율주행차가 자기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옆으로 중앙분리대 같은 곳으로 꺾어라, 이런 명령에 해킹을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제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에 구글, 인텔, 이런 이 IT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퉈 컴퓨팅 기술에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국가적 보안 산업인 이 양자 암호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마켓에서 마켓의 조사 업체들에서 양자 암호 시장의 성장세를 연평균 4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보고서들을 참조한 것입니다.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배 수준의 성장을 점치고 있죠. 물론 지금의 시장 규모가, 양자 암호 시장의 시장 규모가
IDQ의 인수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최상의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수많은 미래 산업이 있지만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산업은 흔히 찾기 어렵습니다. 성장세 아주 높다라고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죠. 또한 그 기술력 면에서도 이미 상용화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IDQ는 올 11월 사인판 그리고 괌 등에서 이통사 ITNE와 협력하에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고 SKT는 이미 한국 5G 가입자 인증 서비스 그 서버에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한 바가 있죠. 또한 이번에 EU에서 수주한 QKD 프로젝트 이외에도 SKT는 양자 난수 생성기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QRNG 를 중심으로 양자 센싱이라든지 이런 양자 암호 통신의 핵심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지금도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모바일 같은 곳들에 향후, 즉 가장 유망한 사업들의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투입되는 기술들이죠. 그것들을 그 기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다 하면 그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자율주행차에 빠지면 안 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숟가락 하나 얻는 거죠. 즉 미래 산업이 발달할수록 온라인 통신화되는 기술들이 많아지고 자율주행차가 그 키 플랫폼이 될 것은 확실하며 그 플랫폼에서 가면 갈수록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보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눈에 불 보듯 뻔한 거죠. 그에 대한 기술의 선두에 SKT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중국의 GDP가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서 낙폭이 더 크고 중국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들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수출 의존적인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나라 경제에 영향을 심하게 받고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한일 경제 전쟁에 의해 코스피가 요동치는 것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런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서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기초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양자 보안 산업 등 현재는 수조 원의 매출을 구가하지는 못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1, 2년 전만 해도 계속 그냥 적자 산업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할 만한 산업들에 물론 거기에 투자한다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1위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LG화학이 지금 세계 1위 수준이고 양자 보안 산업도 SKT가 지금 IDQ와 함께 세계 1위 수준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정부와 기업이 같이 집중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말만 하기 때문에 이거 네가 입만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제조업 중심 문화를 지속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더욱 낮추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분들이 현실화를 시켜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살아남고 아직 미래가 있는 것은 결국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제조업들이 아직 미래 산업에 숟가락을 같이 얹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이 오게 설명드리면 구글의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산업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기존의 산업만 했으면 지금 같은 시총을 못 구가할 텐데 클라우드 산업으로 갈아타면서 미래 서비스 산업으로 보니까 갈아탔다는 거죠. 결국 그런 서비스 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량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삼성의 자율주행차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숟가락을 계속 미래 산업에 저희가 얹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현재 코스피가 어렵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것이죠. 양자 암호 기술은 마치 삼성의 5G 네트워킹 산업처럼 이런 미래 산업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것이고 저렴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숟가락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고 이 중에서 분명 어떤 숟가락들은 반도체처럼 금숟가락이 돼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주겠죠. 바이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댓글에 많은 의견, 현명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돌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 가끔 국제적인 월드컵 경기에서든가 그 이름들을 들어봤던 것 같다는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올해 말 최소 60조 원에서 200조 원 규모의 거래를 두고 한국과 카타르가 올 초부터 어떤 일들을 추진 중에 있었는지 기분 좋은 예감을 간추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인구 260만 명 남짓한 경기도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6만 7천 달러에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죠. 1인당 국민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이며 소득세 무료, 병원 진찰비 무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무료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공립교육이 100% 무료이며 대졸자들은 국가에서 10년 동안 무료로 토지를 대여해주고 심지어 10년 후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주는 말도 안 되는 복지 천국의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사진 자료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 부자 나라 맞습니다. 한 번쯤 꼭 여행을 가보고 싶을 정도로 이국적이며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정말인가 라고 의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민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카타르 인구비를 보면 카타르 국적의 인구는 30만 명 뿐이고 나머지 230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이며 그중 70%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타르 국익에 좋다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카타르 국적의 신랑이나 신부를 맞이한다 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결혼한 카타르 국적의 사람도 국적을 박탈당한다고 하니 정말 이민자가 되고 싶다면 24억 정도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타르는 사우디와 아랍, 이라크, 이란 등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해안가를 또 접하고 있어서 낮에는 50도를 오르내리는 엄청난 더위와 습도가 30%를 오르내리는 매우 습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는 야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고 바캉스도 실내에서 주로 즐겨야 되는 등 주로 실내 중심의 문화와 그런 건축물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카타르는 1970년 전에는 인구 3만 명도 못 먹일 정도로 매우 어려운 빈곤 국가였지만 이후 천연자원의 개발로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천연가스 매장량 900조 세제곱미터로 러시아, 이란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52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세계 최상위권 경제 부국입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짐작하셨겠지만 카타르 재정 수입의 90% 이상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타르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전체 60조 원 수출 중 12조 원 정도인 20%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중국보다 많고 미국보다도 많으며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비율입니다. 그만큼 카타르 입장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렇듯 카타르와 한국은 두터운 사이가 되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10년 넘게 쌓아온 건설, 선박 등에 대한 거래를 통해 검증된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는 기본일 것이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2019년 한국 정부가 처음 방문한 정상 외교 국가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올 초 양국 정상은 기존 에너지, 건설뿐만 아니라 육상, 해상, 교통 등과 보건, 의료, 농수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일본 수출 규제 당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문했던 나라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한국과 카타르와의 인연은 무려 40년 이상 우호 관계에 있으며 7월 회담에서 카타르의 압둘라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 국왕이 해외 체류 중인 압둘라 총리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고 잘 모시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압둘라 총리는 극진히 이낙연 총리를 환대하며 이번 10월 북부 가스전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LNG선 60척에서 100척을 발주하니 한국 기업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타르는 이미 올 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조선소를 찾아 LNG 운반선 공급 능력을 평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경쟁사인 중국과 일본도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조선 해운 전문 매체인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카타르가 발주할 21만에서 26만 6천 세제곱미터 초대형 운반선은 대당 1조 원대를 전후하는 규모로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인 노스돔의 라인을 증설해서 43%를 증산하고 2023년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대규모 발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타르 LNG선 발주는 10여 년 전 2004년에서 2007년 45척을 모두 따낸 것처럼 한국의 대형 3개사가 모두 싹쓸이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3개사는 LNG선 건조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올해 2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신규 LNG 운반선에 한국을 우선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2월 20일 카타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카비 에너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내 LNG 생산량이 현재 연간 7,700만 톤에서 2024년까지 1억 1천만 톤까지 늘어난다며 우리의 모든 선박은 과거 한국에서 건조됐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려고 한국 조선사들과 다른 곳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한국을 특정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의 기술로 모든 선박이 건조됐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신규 선박 건조를 발주할 것인데 이러한 제한 조건을 특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60척은 한국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인데요. 무려 60조 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대박 잔치라고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카타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즉 경기도만한 카타르 국가 전체를 첨단화하는 건설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프로젝트는 2018년 240조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며 향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월드컵 개최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22번째 피파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국제적인 월드컵이라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주 10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한국과 3년 만에 고위급 전략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무려 국내 18개사, 카타르 50개사가 모여 각종 MOU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카타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입니다. 2021년, 2025년, 2036년까지 어마어마한 중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카타르와 한국은 기존 액화 천연가스 LNG부터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공항 확장, 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특히 한국의 5G 첨단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등을 통해서 카타르 현지에 적합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위 자료는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가 현재 확장하거나 신설하고 있는 12개 경기장들입니다. 2010년 12월 결정된 2022년의 월드컵 개최 확정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정부는 1000억 파운드 약 173조 원을 들여서 월드컵 경기장,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호텔 등을 짓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2016년 총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건설을 위해서 카타르는 120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150만 명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한국과의 전략회의에서 알리 빈 아흐메드 알 쿠아리 통상 산업부 장관은 1974년 이후 45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 한국은 LNG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두텁게 쌓아온 수십 년 동안 이미 건설과 선박 건조에 있어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은 상황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끼어들 기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림 모하메드 알 만수리 카타르 교통통신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월드컵 경험이 있는 한국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카타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상보다도 카타르가 더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내후년, 그 이후까지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 전문가 및 세계 투자가들은 지금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기업들의 해외 수출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라면서 침체기 속에서 개혁한다고 말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경제 시국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